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통일 독트린을 내놨습니다.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 전체의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그 수치를 보니까 그 이제 단어들 분석을 하잖아요. 자유를 50번 얘기하고 통일을 36번 얘기하고 북한을 32번 얘기하고 일본을 2번 얘기하고 역사를 4번 얘기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일단 광복절이잖아요. 뭐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뭐 TPO를 이제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유승민 의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광복절이면은 이게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된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가 중점이 그렇죠. 돼야 되고 뭐 북한 얘기 뭐 통일 얘기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이제 근데 이게 뭐냐고 이게 북한 32번 일본 2번이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내용도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문제가 있고 자유 말 못해서 죽은 귀신이 못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은 재작년에는 33번 얘기했고요. 작년에 27번 얘기했는데 올해 이제 50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작심을 했구나 자유를. 네. 가장 지금 자유가 없는 정권이 윤석열 정권인 거로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제 자유를 얘기를 하고 또 뭐 가짜뉴스 뭐 이런 얘기 뭐 선전성동 얘기를 하는데 누가 선전성동을 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전혀 광복절하고 어울리지 않는 네. 어떤 그런 내용이었다. 경축사였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자유 얘기를 거의 중독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 중독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을 말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관심 갖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가장 많은 자유를 쓰고 있는데 되게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가정에서 어떤 좀 억눌림이 있어가지고 자꾸 자유 저렇게 앵무새처럼 저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는요 이 통일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국내에서도 자유를 잘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선전선동, 사이비 지식인 얘기를 하거든요. 와, 나는 그 부분이 너무 어이가 없어. 아니 문제 인식 자체도 이상하고 지금 사이비 지식인을 얘기를 할 땐가 전 사이비라는 단어도 보통 우리가 종교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이걸 쓰는 게 너무 의아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마치 북한을 자유를 가지고 이식하고 심고 이건 약간 대북전단 뿌리는 방식의 북한을 맞아요. 변화시키겠다라는 건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극우 유튜버들 떡밥 나눠주는 용도로 북한에 대한 변화도 얘기한 거고 마지막으로 국제연대 이거는 그냥 한미일 이거 더 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지금의 외교 네. 노선을 더 유지 강화하고 이게 우리 통일에 도움되니까 날 좀 이해해달라라는 그런 읍소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일본 얘기를 뺐던 것도 너무나도 참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이건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통일의 비전도 너무 엉뚱한 주소를 지금 짚고 있다라는 게 저는 들으면서 오늘 이걸 뭐 세계인들 앞에 선언한다 그러는데 제가 세계인들 앞에 쪽팔리더라고요. 제가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정말로. 그 권익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사건을 맡았던 권익위 간부가 이제 안타깝게 사망을 하셨는데 내부 게시판에 누가 죄인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결국은 고인이 비극이 있기 전 며칠 전에 동료 직원에게 괴로운 심경을 토로하면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하셨다고 한다면서 그분이 무슨 책임을 져야 되냐? 누가 물러나야 하냐? 물러나야 하느냐고 이렇게 꾸짖었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상급자인 정승윤 부위원장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그 신유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권익위의 지금 사실 위상이라고 하면 완전히 땅에 떨어졌죠.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후배인 정승윤 부위원장을 비롯한 유철환 위원장 이분도 이제 판사 출신인데 이 법조인들이 법을 갖다가 완전히 아전인수격으로 아니면 법이라는 것을 오히려 뇌물이라는 범죄 혐의를 수사해야 될 사안을 완전히 축소 내지는 뒤바꿔가지고 뇌물을 정당화해버리는 유권 해석을 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걸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이 국장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큰 자괴감과 한평생을 부패 방지 업무에 올인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분이고 또 공직자분들 보시면 아시지만은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연금 생활 하시는 걸 기대하면서 공직 생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절제하면서 살고 그 명예를 전부로 여기고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국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법 해석을 하고 또 권익위법에 따르면 수사사항이 발생하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하니까 이분이 너무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수치심을 느꼈겠죠. 수치심도 네. 느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될까? 갑자기 뭐 국민의힘 뭐 송석준 의원 같은 사람은 뭐 전현희 의원도 뭐 책임 같이 져라 이러는데 아니 전현희 의원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건 따로 얘기하시고 지금 이분의 안타까운 선택에 대해서는 맞아요. 이 맥락에서 김건희 명품백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거를 물타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도 뭐 전현희 의원의 표현이 좀 강했을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막 지금 침 튀겨가면서 대통령실 입장을 내는 것은 좀 너무나도 좀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이분의 고인의 안타까운 선택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할 일은 좀 미안해야 되고 이걸 정상화하는 방법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은 그 정상화 작업에는 관심은 1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 아전인수격의 법 해석을 더 정당화하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그럼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건 모독 아닙니까? 전 좀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관련해서 메시지 내는 건 하나도 없다가 전현희 의원 발언 관련해서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네. 아마 얘기를- 흥분하시더라고요. 네. 어제 이제 전현희 의원이 이제 그 의사진행 발언 중에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거예요라고 말하니까 대통령실이 정말로 곽수원 씨 말대로 원래 돌아가실 때는 입장이 따로 없다가 이 얘기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면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요게요. 저는 네. 정치적 수사로도 좀 과한 표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건 예를 그렇죠. 들면 네. 전현희 의원도 이건 인정하셔야 되는 게 본인이 지금 경선에 급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뻔히 알거든요, 국민들은. 근데 이렇게 하면 본인한테도 이거 장기적으로 도움 안 되고요. 결국 돌아가신 분 명예를 회복하자고 우리가 모였다가 이 살인자 발언으로 다 묻혀버리잖아요. 대통령실도 여기엔 또 반응하면서 오히려 이건 윤석열 김건희를 도와주는 셈이다. 그러니까 전 이런 거는 좀 더 자기의 단기적인 이익만 좀 생각하지 말고 정말 좀 전체. 진정성 있게 네. 해야 전현희 의원도 더 큰 역할 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 비판은 따로 하더라도 지금 이 사안,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예회복해드려야 되고 진상규명해드려야 되고 국가의 책임을 유족들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좀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좀 올바른 정치하는 분이 지금 너무 좀 안 보이는 건 좀 안타깝죠, 사실은.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한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이 정권은 원래 그냥 이렇다. 그러니까 159명이 죽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네. 이렇게 지금 막 뭉개고 지금 흘러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화가 나지만은 그냥 이 정권은 그냥 원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쟁으로 다 만드는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제가 눈에 띄는 거는 그러니까 좀 심한 말로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니까 발작 버튼이 눌렸구나 얘들이. 여당은 전원이 다 제명안 됐어요. 네, 발작 버튼이 108명이. 눌렸구나. 뭐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V 제로가 누구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김건희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품백도 그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지난번에 선방심의에서 이제 선거 그러니까 최철호 의원 그분이 네.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으로 갔거든요 이번에 방통위에서 이제 산하 기관이 2개가 있는데 한 명은 민영삼이 가고 진짜 코바코는 가시고 예.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 갔단 말이에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한 번은 그 야당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자를 안 붙였다고 징계 맞아. 때리는데 이분이 앞장서 가지고 그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MBC가 이제 스트레이트였나 그때 이제 보도했잖아요. 명품백 네. 사건 보도를 하니까 아니 한 아주머니가 그거 받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갑자기 아주머니로 만들었어. 그때 여사로 만들었다가 그런 분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김건희와 관련되면은 사람들이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이성을 잃는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권력 지도가 지금 네. 어디에 있는지를 저는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인 공방은 뭐 전현희 의원의 수사적인 표현에 대해서 논란하면 될 일인데 지금 대통령실이 전혀 주소를 못 찾고 있어요. 본인 당사자 문제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그 부부의 문제로 지금 그렇죠. 권익위가 이 논란이 됐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이거를? 그럼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하면은 본인들의 잘못을 좀 깨닫는 게 인간의 도리인데 이건 뭐 전현희 의원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거품 튀기고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엄청 길게 읽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선택적이에요. 본인들이 불리하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맨날 침묵하다가
또 이제 정쟁할 거 생기면은 또 나와가지고 대변인이 그럴 땐 또 빨리빨리 입장도 잘 내요. 아니, 이런 태도를 예.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냐는 거예요. 서로 그런 얘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앞에 그런 죽음에 대해서 진상 규명 같은 것들 붙여차면서 지시를 한다라든지 당연하죠. 이런 얘기들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은 균형성을 이해하겠는데 그냥 앞에 얘기는 쏙 빼고 뒤에 얘기만 하니까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본적으로. 김건희밖에 없는 거예요. 네. 오로지 시작과 끝이 김건희다. 네, 아, 그런 너무 상황인 것 짜증납니다. 같습니다.